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종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테두리, 글상자 제목, 문단 첫 글자 장식, 한자, 정각기호, 이런 각각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의 합격 전략 설명드릴 때 반드시 챙겨오라는 거 있었죠. 뭐예요? 자, 먼저 꾸준한 타자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은 업 해야 되고 긴장감은 다운 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긴장감, 내가 다운 하란다고 해서 긴장감이 자동으로 다운 되냐고요. 자신감, 할 수 있어 이건 가져올 수 있지만 긴장감은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시간에 합격 전략 설명드릴 때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꼭 설정해야 되는 환경 설정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시간 안 듣고 오셨다고요? 설마. 자, 이 긴장감을 다운시킬 수 있는 이 환경 설정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뒤에 이제 또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이 환경 설정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자, 그렇게 긴장감까지 다운시키고 이제 어떻게 해요? She follow me,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디로? 옥상 말고.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위한 길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She follow me,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이제 지난 시간은 합격 전략이었고, 각 기능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테두리, 글상자, 제목 모양, 문단 첫 글자, 한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 자, 강의에 구성된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머, 우리 30분 내에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시간을 재주는 타이머, 물론 옆에 시계 놓고 하셔도 되겠지만 타이머, 그 다음에 우리가 채점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교환이 되겠죠. 교환. 그리고 이 WP 폴더 있죠. 이 WP 폴더는 시작하기 전에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C에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C 밑에 WP라는 폴더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폴더 안에는 그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미지.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을 할 때 필요한 이미지들입니다. 또 여기 WP라는 하나의 문서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잠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게 해서 WP 폴더를 이쪽 C 드라이브에다가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 예제입니다. 총 16가지의 각 기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능들에 대한 매 강의가 끝날 때마다 각 기능에 대한 예제 파일, 실습할 수 있는 예제 파일들입니다. 또 여기 보면 상공예시 정답 파일이 있습니다. 상공예시에서 예시한 예제 파일 정답 파일입니다. 이게 정답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따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문제지가 총 3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3장으로. 자, 그리고 이 3장은 각각 뭐 옆으로 나열을 시킬 수 없고,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3장이 고리로 묶어져 있습니다. 고리로.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넘겨야 되겠죠. 이렇게 책장 뒤로 시험지 넘기듯이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은 2007, 2010, 우리는 2010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C 밑에, WP 밑에, 자, C 밑에, WP 폴더 밑에, WP.hwp라는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죠. 이 문서가 시험 시간에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자, WP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물론 정기검정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별도로 작성을 해서 자기 수험번호로 저장을 하게 되겠지만, 상설검정의 경우에는 이 문서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하고 자동으로 이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하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러와서 그대로 저장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용지, 여백, 용지 같은 거, 용지, 여백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의 간격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2007 버전 같은 경우는 바탕체 신명조 이렇게 있었는데 2010에서는 함초롱 바탕과 바탕, 그 중에 시험 문제는 함초롱 바탕으로 2010의 기본 글꼴이 함초롱 바탕입니다. 그래서 함초롱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장에 가서 글꼴이 함초롱 바탕, 만약 여기가 함초롱인데 함초롱 바탕이 아니다. 그럼 함초롱 바탕으로 만들어 주시고, 혹시 시험 문제가 바탕이다. 근데 한글 2010을 띄웠는데 함초롱 바탕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변경을 하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들여쓰기 내용. 자, 우리가 지난 그 첫 번째 시간 합격 전략에서 이 들여쓰기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드렸죠. 자신감을 최소화하고 긴장감을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표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사이줄, 윗줄, 아랫줄, 이런 사이줄은 반드시 한 줄만 띄우라 라고 지시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직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6가지 1번부터 16번까지 각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이죠. 그리고 이 지시사항에 맞춰서 이 결과물을 참고하셔서 1번부터 쭉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다뤄야 될 내용이 1번, 2번, 3번, 4번 4가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가지의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첫 글자 블럭 잡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죠. 첫 글자의 블럭을 잡지 않고 한다는 점 주의하시고, 자, 글상자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 이렇게 내용을 모두 쳐놨습니다. 내용을. 자,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보기에서 쪽윤각, 머릿말, 꼬릿말이 보일 수 있게끔 쪽윤각을 설정한다. 그리고 가로 눈금자, 세로 눈금자, 여기 자 있죠. 자, 그래야 들여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또 그림이 있어야만 체크되어 있으면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 나중에 그림을 불러올 때. 자, 그 다음에 쪽에 가서 여기 보면은 단 나누기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시험 시작과 동시에 해 주셔야 되는 거죠. F7을 눌러서 여백도 시험 시작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여백이라든가 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작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전체적인 기능보다는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려고 한 거고. 자, 그래서 보기에 이런 기능들, 그 다음에 도구에 가서 맞춤법, 도우미, 동작, 이걸 체크를 해 두셔야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합격 전략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합격 전략 안 들으셨다면 참고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내용들 간혹 질문하세요. 이거 이렇게 시험장에서 다 찾아 나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맨 처음 딱 시작해서 F7을 눌러서 아까 문제지에 여백 있었죠? 상하좌우 여백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쪽에 와서 단 나누기를 통해서, 다단을 통해서, 자, 이렇게 다단을 통해서 단을 이렇게 나눠 주시고, 그리고 문제지를 통해서 다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 자, 이때 작성할 때 맨 첫 번째 이렇게 밀지도 말고 들여쓰기도 하지 마세요. 특히 이 부분은 들여쓰기 하는 게 아니라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는 부분이니까 들여쓰기 하지 말고, 또 이 부분 제목이죠. 제목. 글상자 안으로 들어갈 내용입니다. 이거 여기 안에 엔터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엔터 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왜? 이 부분을 글상자 안으로 집어 들어가면 이 줄이 공백 한 줄이 생깁니다. 만약에 엔터를 쳐버리면 얘가 글상자로 들어가고 한 줄, 두 줄이 공백이 생깁니다. 아까 한 줄만 공백이 생기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래 엔터를 치지 않도록.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들여쓰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6번 누르지 말고 Alt T를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들여쓰기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서만 오타 없이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 내용도, 자, 이런 기능들은, 전체적인 내용들은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것이다? 각 기능들을 살펴보는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쪽 테두리는 쪽
메뉴에 오시면 됩니다. 쪽 메뉴에 와서 선의 굵기, 굵은 실선 이런 거 있습니다. 쪽 테두리 배경이라는 게 있죠. 자, 그 중에서 실선으로 잡아라. 실선으로. 그리고 선의 굵기는 0.4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쪽 기준, 혹시 종이 기준이 아니라 쪽 기준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모두 5로 되어 있어요. 5로. 자, 기본적으로 5로 되어 있죠. 만약에 틀리다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지만 아직까지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쪽 기준 그대로 되어 있고 혹시라도 누가 바꿔놨다면 쪽 기준에 5mm 그리고 여기만 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실선에 0.4 그리고 여기를 누르는 순간 여기에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테두리. 현재 여기에 테두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쪽 테두리가 설정이 됐고, 자, 두 번째 이제 글상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상자는 맨 뒤에 놓든 맨 앞에 놓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력 메뉴로 오시면, 자, 입력 옆에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도 나오고, 자, 여기를 누르면 이런 리본 메뉴 형태의 메뉴도 나옵니다. 자, 입력의 개체 글상자로 들어가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 개체 가로 글상자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쪼개서 입력에 이거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럴 시간이. 그래서 여기서 쪼개서 바로 들어갑니다. 뭘로? 단축키로. 단축키가 컨트롤 NB입니다. NB. 자, 그러면 이렇게 십자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로 선에 겹치게끔 드래그해서 놔주셔도 되고, 또는 뭐 컨트롤 NB를 눌러서 그냥 여기다가 클릭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축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체 글상자 컨트롤 NB. 혹시라도 제 발음이 시원치 않을까봐 M으로 알아듣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화면을 보여드린 겁니다. 컨트롤 NB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로의 너비, 높이, 본문과의 배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테두리, 글상자의 테두리를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자, 컨트롤 NK 고치기입니다. 컨트롤 NK. 자, 각각의 단축키들은 여기 컨트롤 NB, 그 다음에 개체 속성은 컨트롤 NK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발음이 시원찮아서 잘 못 알아듣겠다면 이 내용들, 교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비는 110. 탭탭 두 번 눌러주면 1이 넘어옵니다. 자, 12. 그리고 크기 고정 지시 없습니다. 크기 고정 누르시면 안 돼요. 자, 나중에 이 크기 고정이 지시되는 항목도 있으니까 현재는 크기 고정 지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울림, 여기는 자리 차지. 시험 시간에 어울림, 글 자리 차지, 글 앞으로, 글 뒤로 이런 거 건드려볼 시간이 없어요. 자, 자동으로 우리가 기계적으로 자, 자리 차지 딱 누르고, 그 다음에 가로 종이의 가운데 0이죠. 그 다음에 세로 종이의 위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으로 넘어가서 이중계선. 자, 문제에서는 뭐 실선도 될 수도 있고 이중계선도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1mm 나왔습니다. 1mm.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모서리 글꼴, 직각, 둥근 모양, 반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둥근 모양에서 뭐 공류를 지정하라는 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문제지의 지시사항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면색 채우기가 우리가 빠졌어요. 자, 근데 모양도 1이 갔어요. 지금 1이.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 단의 가운데죠. 가운데인데 제가 오른쪽으로 설정을 했나요? 전 분명히 가운데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다시 가운데로 설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채우기로 오겠습니다. 채우기. 자, 채우기 잠시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다시 와서 자, 기본값에서 가운데로 놓고 채우기. 자, 채우기로 여러분들은 이 문서 뒤에 문서 내용을 출력해서 보시면 되겠죠. 저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막 좀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은 출력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색 채우기. 색 채우기는 면색 노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한글 2010 버전에 보시면 여기에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본으로. 기본 오피스. 자, 그런데 기본에서 쓸 수 있는 색은 하양밖에 없습니다. 하양밖에. 거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색상으로. 자, 이렇게 뭐 바다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색상들은 오피스 색상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파랑, 뭐 초록, 노랑 이런 것들이 있죠. 따라서 기본 색상을 오피스로 놓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하양 같은 경우만 기본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또, 자, 그 외에 다른 색상들, 뭐 모델하든 아까 바다색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뭐 바다색, 루비색 이런 거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자, 그래서 뭐 이상한 색상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색상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색상 여기다 한번 직접 넣어볼게요. 자, 255 그다음에 255 그다음에 여기는 제로. 자, 그러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자, 즉 여기서 기본 색상을 오피스로 잡아놓고 빨주노초 파남보 기본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외에 특이한 색상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색을 눌러서 여기 RGB 값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란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 상자까지가 마무리된 거죠. 그 다음에 제목으로 와보겠습니다. 제목으로. 자, 아까 우리가 이 부분 국민연금법 당정 합의안 시행되면 이거를 이 안으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마우스로 블럭 잡아서 이렇게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공백이 한 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엔터를 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끌고 들어와서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lt L입니다. 글자 모양은 Alt L을 눌러서 자, 글자 모양은 14포인트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서체 시험장에서 아이씨 궁서체 어딨냐 왜 이렇게 글꼴이 많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긴장만 되고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4포인트 주고 여기다가 자, 쭉 잡아놓고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합니다. 궁서체.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장평은 110. 그 다음에 자가는 10. 그 다음에 진하게 여기 있습니다. 진하게. 굵게가 진하게입니다. 진하게. 그 다음에 글꼴색은 파랑색. 자, 여기도 오피스로 가서 또는 다른 색으로 직접 하기보다는 이게 더 빠르겠죠. 이 기본 색상들은. 자, 그래서 파랑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설정을 하고 나서 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운데가 안 돼 있죠.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가운데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줄이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누르고 서식 누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기 위에 올라오시면 안 돼요. 이건 제목 표시줄이니까.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 메뉴 밑에 옆에 여기서 기본 서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글 상자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다가 갑자기 이런 도구 상자가 없어져 버리면 황당하겠죠. 그럴 때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번 제목까지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좀 해봐야 되겠죠.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은 이 맨 앞에 기입니다. 문단의 첫 번째 단어에 주로 설정을 하는 건데 물론 이 부분도 이렇게 상공회에서 문제 정답 파일이 있습니다. 자, 정답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죠. 이렇게 문단 첫 글자 몇 줄에 걸려 있어요? 2줄에 걸려 있습니다. 2줄에. 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2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2줄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문단 첫 글자 할 때 블럭을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서식에 여기 보시면 문단 첫 글자 여기 있습니다. 자, 문단 첫 글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서식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단축키 Alt J를 누르고 D를 누릅니다. Alt JD. Alt는 계속 누른 상태에서 JD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모양이 두 번째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여백이네 여기는. 자, 우리가 지시한 건 현재 2줄입니다. 2줄.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체. 역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도둠체라고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자, 면색 파랑색. 자, 오피스로 놓고 파랑색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문가의 간격 3mm. 오케이. 다 됐죠? 그러면 글자색은 여기서 못해요. 글자색은 여기서 못하고 이때는 또 블럭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Alt L을 눌러서 여기서 자, 흰색이네요. 흰색. 자, 여기서 다시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흰색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흰색이 들어갑니다. 자, 이 글자색은 문단 첫 글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서, 자, 문단 첫 글자는 블럭을 잡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색은 블럭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염두에서 보시면 되겠죠. 글자 모양 블럭 잡고 또 편집해서 글자 모양 이럴 시간이 없어요. 단축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자, 이렇게 해서 문단 첫 글자까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모양이 결과물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결과물이죠. 자, 이렇게 사각 테두리죠. 사각 직각입니다. 근데 모양이 혹시라도 달라지면 모서리가 둥근 거, 그 다음에 반원 또는 곡률까지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 우리가 직접 글꼴은 선택하지 말고 직접 입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꼴, 그 다음에 뭐 장평, 자간, 뭐 그 다음에 기울임, 밑줄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진하게, 그 다음에 외곽선, 그림자, 양각, 음각, 그 다음에 글자색 이런 것들 문제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주의할 때 단축키 Alt J 있습니다. JD 블럭을 잡지 않는다.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단어에 블럭을 잡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변경할 때는 첫 글자가 적용된 글자를 블럭 설정한 후 글자 Alt L을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문제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한자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한자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문제지에. 뭘로 바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자를 이렇게 한자 가로 열고 한글 또는 한자만 또는 한자 가로 열고 한글, 한글 가로 열고 한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5개가 있으니까 보통 시험에는 한자 가로 열고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지를 통해서 자, 한자들을 한번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걸 한번 열어놓고 크게 열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금이라는 게 있죠. 연금. 자, 여기서도 문제에서도 연금이 있네요. 한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칠 때는 한자를 미리 쳐도 좋고 미리 하면서 들어와서 쳐도 바로 쳐도 되겠죠. 안 쳤다면 이렇게 한자 키를 눌러서 블럭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잡아도 됩니다. 한자 키 또는 F6키를 눌러서 F9키를 눌러서 연금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한자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자 연금이 어디 있죠? 자, 여기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보고 이 단어를 문제지를 보고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자, 다시 한자 키를 한번 눌러서 보겠습니다. 자, 연금 맞죠? 그리고 앞에 한글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한글 한자. 한자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 한자 가로 열고 한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한자 한글로 변경을 해서 바꾸기. 그러면 한글 가로 열고 한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들이 총 5개가 나오니까 입력하시면서 중간중간 바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기 연금 재정 전망이라는 부분 앞에 이 정각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각교 넣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각교는 컨트롤 F10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한글 HNC 문자표 여러 가지 가 있으면은 또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 HNC 문자표 정각교 일반에 놓고 여기서 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글꼴 같은 거 바꾸려면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각교까지 넣어봤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내용 기본 기능들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1, 2- 자, 밑에 용지 여백 같은 거 설명인데 잠시 보고, 자, 2- 그 다음에 2-3 3개의 AJ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각 기능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자, 우리는 2-1번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주의할 점. 자, 시험에서는 왼쪽, 위쪽, 오른쪽 20, 왼쪽, 오른쪽 20, 머릿말, 꼬릿말 10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작성할 예제 파일들은 2-1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1의 정답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2-1의 정답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결과물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미리 데이터만 쳐놔 봤습니다. 입력만 해놨죠. 여러분들이 각 기능들을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제 파일을 보면서 자, 작업을 하시는데,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아래 왼쪽 오른쪽 20씩,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은 10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 친 게 아니라 각 기능들을 연습하기 위해 일부 내용만 친 관계로 여백을 자, 이렇게 위아래 80으로 줬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염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지가 왜 이렇게 별로 없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집을 해보려고 하는데 뭘 보고 이건 편집을 해야 되죠? 자, 파워포인트 교환 각 예제별 오른쪽에 보면 처리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글상자 부분, 문단 첫 글자, 한자, 특수문자까지 넣는 걸 한번 처리를 해 볼 테니까 제가 2-1번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두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두리 쪽에 가서 쪽 테두리 배경에 가서 자, 먼저 쪽 테두리 배경은 실선으로 0.4입니다. 0.4. 혹시 틀리면 0.4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는 쪽 기준으로 상하 좌우 모두 다 5mm로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모두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글상자. 자, 뭐 여기저기 메뉴 찾아가지 말고 단축키 컨트롤 NB. 자, 이런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 적당히 이렇게 그려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를 눌러서 또는 컨트롤 NK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거나 자, 컨트롤 NK를 통해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크기가 110에 탭탭 두 번 누르고 10입니다.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고 종이 가운데 그다음에 종이 위에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19였습니다. 19.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잠시 보겠습니다. 아까는 19였는데 여기는 79예요. 왜? 내용을 확 줄여놔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자, 지시사항에 맞춰서 실제 시험에서는 1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확 줄여놔서 그래서 여백도 아까 틀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79로 여기서는 79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에 가서 선에는 실선의 0.4로 되어 있습니다. 0.4. 선의 굵기는 실선의 0.4. 자, 그 다음에 아까 테두리를 잠깐 보니까 자, 여기 보면은 테두리가 모서리가 둥근 모서리입니다. 둥근 모서리.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둥근 모서리로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갔더니 이 모양이 아닌 것 같죠? 이 모양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반원이구나 라고 결과물을 통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색 채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채우기에 가서 문제에서 지시한 색은 자, 장미색입니다. 장미색이 어떤 색이지? 오피스, 장미색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다른 색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장미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미색의 색상의 경우에는 자, 문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장미색 25, 153, 20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색상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 자, 여기다가 25, 그 다음에 153, 204 이렇게 해서 장미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미색.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블럭 잡아서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Alt L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포인트는 15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탭탭 두 번 누르거나 또는 이쪽으로 넘어와도 되겠죠. 여기서 탭탭 두 번 누르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글꼴은 굴림체입니다. 자, 굴림체. 그 다음에 장평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장평의 경우에는 105. 그 다음에 자간의 경우에는 5%입니다. 그 다음에 진하게가 있고 그림자도 있네요. 여기 그림자. 자, 그 다음에 노랑의 가운데 정렬이 있습니다. 노랑의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은 나가서 해 주셔야 되겠죠. 노랑색까지 가보겠습니다. 노랑색. 자, 여기에서 오피스로 바꿔서 노랑색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혹시 이게 없으면 여기서 서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 상자 제목까지 마무리하고, 자, 이번에는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다 놓고 Alt JD로 들어갑니다. Alt JD. 역시 두 줄입니다. 두 줄.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체가 되겠습니다. 자, 궁서체. 그 다음에 면색은 노랑입니다. 면색은 노랑. 자, 그 다음에 본문과의 간격은 3mm. 글자 색은 분홍인데, 자, 여기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RTL. 분홍 역시 모릅니다. 분홍을 모르니까 다른 색으로 갑니다. 이럴 때는. 바로바로 움직여주세요. 자, 2호, 제로, 2호. 너무 많이 쳤네요. 자, 2호, 제로, 2호. 자, 이게 분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글자 장식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특수 문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컨트롤 F10을 눌러서, 자, 혹시 다른 데 있으면 한글 HNC 문자표, 정각교 일반, 이렇게. 이것도 미리 앞서 연습 시간에 작업을 해주시면 그 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넣기 하고, 한 칸 띄고, 자, 한자들 찾아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한자들이 어디 있나요? 자, 뭐 비교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십시오. 비교, 생명, 습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비교 블럭을 잡아도 안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비교 그리고 한글 한자. 또 뭐 있었죠 아까? 자, 생명과 습관이 있네요. 생명과 습관. 자, 생명 블럭 잡고, 자, 한자 키 눌러서 역시 바꾸기. 그 다음에 습관도 블럭 잡고 한자 바꾸기. 이렇게 해서 생명, 습관, 한자까지 모두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저장을 해 두셔야 되겠죠. 왜? 다음에 내용들 이어서 가야 되니까 또 이거 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저장을 해 두십시오. 컨트롤 S 또는 파일에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면 그대로 저장이 되고 다음 강의에서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책갈피도 걸고 뭐 글 스타일도 넣고 여러 가지 넣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어서 2번과 3번 내용을 실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 또 3강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설마 또 여기에 정답 있으니까 정답 갖고 하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없겠죠. 자, 한 번이라도 더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세 번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